네, 안녕하세요. 최욱창입니다. 어, 오늘 진행할 거,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 폭염 되게 심했잖아요. 제가 제주 한 달 살기 알고 오늘 올라왔거든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끝나자마자 내려갔다가 끝나고 이제 종방하고 내려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올라와서 원래 얼굴이 좀 까만 편인데 아마 되게 많이 지금 까맣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요즘 너무 폭염이기도 하고 저야 자연 속에서 있다 와서 좀 약간 여유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제가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면서 거기 적응하셔서 사시는 분들을 좀 만나 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키워드는 자사고든 뭐 전사고든 일반고든 고등학생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 센터에 오는 경우는 수영도 원장님한테 가서 컨설팅 받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부적응 상태인 경우에 저한테 와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았어요. 적응적이냐, 부적응적이냐. 그게 뭐 자사고든 전사고든 일반고든 특목고든 뭐 이렇게 하여튼 어디를 가든 사람이 적응적으로 아이가 적응적으로 잘 하는지 아니면 부정을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적응, 부적응이란 두 가지 단어로만 좀 오늘은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그게 성격적이든지 아니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든지 좀 이게 적응적일까 부적응적일까 아이가 고등학교에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하든지 그럼 부모님이 좀 이렇게 데이터를 좀 모으시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 장면에서 부적응이 일어나서 저한테 오는 경우에 보면 부모님들이 잘 모르신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이제 학습 성취가 높으니까 그 이제 부모님이 쭉 봤을 때 그리고 뭐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어디 전사고든지 뭐 자사고든지 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서 부적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제 아이들이 부적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일까 좀 보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요즘 제가 좀 뉴스를 가끔 이렇게 기사 뜨잖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지나갈 때 오늘 떴던 기사예요. 경찰대가 선호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자녀가 경찰대 가면 좋겠다. 실제 이분은 뭐 고시 상관학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한국에서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5월달, 6월달 성교육 관련해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몰카로 인생이 완전히 추락한 거죠. 14년도에 또 몰카로 한번 공시에서 쫓겨났는데 이번에 또 이런 몰카 행위를 했었나 봐요. 성적인 것도 중독이 일어나면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무리 학업 성취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학업 성취적인 거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거 10년 전부터 이제 막 다시 이제 진로를 바꿔서 심리 상담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보습학원이라는 걸 좀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학습 상담 쪽이나 학습 심리를 좀 많이 도와줬는데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과 성적이 잘 나오는 것과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부모님들 꼭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을지 꼭 이렇게 좀 저희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어찌됐건 아이가 적응적인 삶을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적응이라는 거 보면 사전적 의미예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춰 응하거나 알맞게 됨. 뭐 심리적으로는 뭐 주의 환경이나 생활이 조화를 이룸 또는 그런 상태 환경을 변화시켜 적응하는 경우와 스스로를 변화시켜 적응하는 경우가 있다. 부적응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맞춰 응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제가 제주 한 달 살기를 여행을 하는 뭐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숙소를 미리 정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곳에서만 주로 머무는 그런 거를 여행을 좋아해서 한 곳에만 머물었는데 이것저것 좀 자료를 찾고 갔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잘 몰랐더라고요. 제주도를 이번에 제가 아마 인생에서 제대로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 한번 이제 선배가 살아서 갔다 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제주도에서 살아본 거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드라마를 꽤 괜찮은 드라마를 쭉 보고 제주도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려고 한 달 살기를 쭉 하면서 좀 준비하고 갔다 했는데도 제가 날씨 적응도 잘 못했고요. 제가 있던 지역은 제주 북쪽하고 또 남쪽하고 동쪽, 서쪽 이렇게 날씨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거 적응하는 것도 좀 쉽진 않았고 거기에 삶을 또 적응하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적응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적응할 때쯤 돌아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부적응이 일어났더라면 제주도 살면서 아마 밖에 별로 안 나오고 하루 그냥 집에 숙소에서만 지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고 바다도 나가보고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거기에서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보고 이게 좀 사람이 적응적이라는 것과 부적응이 일어나는 거는 일단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도 내가 적응적이려면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필요했던 어떤 기술들도 있을 거고 어떤 능력들이 있을 거고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해필이면 장마 기간이어서 제가 있던 지역이 동남쪽이었는데 계속 흐렸거든요. 해 뜬 날이 별로 없었고. 근데 이상하게 한라산 저쪽 너머에 제주시 쪽, 공항 쪽만 가더라도 해가 쨍쨍 비치더라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제주도에 좀 맑은 날씨를 경험하고 싶으면 제가 이동하는 것들이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 적응하기 위해 저는 운전을 하는 거고, 그럼 운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제주에서 적응적인 삶을 살려면.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지에 따라서 그 학교에 적절한 내가 어떤 능력들 아니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 객관적인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성격적인 것들 이걸 다 알고 좀 그 학교에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경우에 부적응이 일어나서 상담센터에서 저와 만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학업 성취적인 거, 성적만 보고 진학을 하는 경우와 전반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보고 아이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진학하는 경우에 그 적응도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학교에 내가 진학을 하는데 그 학교에 적절한 능력, 특히 학습 능력, 그다음 심리적인 거를 좀 충분히 알고 그 학교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알고 진학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적응, 부적응하는 거는 부모님과 자녀가 진짜 자녀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충분히 알고 관련돼서 논의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적응한다라는 거, 일단 학교 생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예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아요.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쯤 사춘기 한참 이제 자존감도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쉽게 상처도 받는다는 거,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요. 학습 성적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단 일반고 자사고를 두 가지는 않았지만 공부 잘하고 많이 하고 뭐 전사고 한 10개 학교 되잖아요. 그 10개 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이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학습 능력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그 되게 상당히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찌 보면 되게 또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정시가 강한 전사고들 있죠. 요즘 제가 이제 저기 우리 영득 선생님한테 모르면 물어보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정시에 강한 대학 입시 정시 특히 서울대 많이 간다는 상상고 같은 경우 정시에 강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내 아이가 간다. 그럼 그 아이가 무슨 다른 이제 전사고의 특히 학생부 종합이든지 뭐 이런 거 유리한데 수시에 정시로만 간다는 거 학습 능력으로만 가는 거예요. 시험 성적 능력. 그럼 거기는 상당히 아이들이 개인적이에요. 그럼 그 개인적인 플레이를 이렇게 학습으로 막 쭉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분위기를? 아니, 적응하지 못할까? 그건 부모님만 아세요, 자녀하고.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이겨내지 못하나 이러면 스트레스 상당히 받겠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서적인 거, 불안이 일단 작동을 해요. 불안이 작동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고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한번 꺾인 아이들 뭐 자사고를 가든 전사고를 가든 뭐 이렇게 좀 진짜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고 좋은데 대학 입시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던 애들이 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거를 또 용납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떨어질 아이가 아닌데 본인 자신도 용납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마저도 충격을 받고 뭔가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가면 아이는 이제 약간 좀 부적응적인 어떤 심리 상태로 쭉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자녀가 적응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 학교 생활에 스트레스를 대처 극복하는 힘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성적, 학습 능력은 좋아야 돼요.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 일반고로 가면 일반고에 적절한 학습 능력, 자사고로 간다면 자사고에 적절한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관계. 또래 관계는 학생부 종합을 하든 뭔가 하든 수시에 좀 강한 학교들이 있어요. 자사고나 뭐 전사고든지 일반고든지. 그럼 팀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 못하는 아이들이 분명 있거든요. 상당히 힘들어하고 관계하는 거 힘들어해서 오히려 이거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성적마저도 떨어지고 부적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학교 분위기. 이 아이가 가려고 있는 학교 분위기, 지역마다 다를 거고, 만약에 뭐 전사고나 이런 건 뭐 이제 다 모이지만,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있는 일반고, 뭐 특히 교육특구라고 하는 몇몇 학교들은 일반고지만 또 대학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도 꽤 많잖아요. 그런 학교에 있는 학교를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의 학교를 가는지, 이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은 또 환경 영향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아이들이 좀 대처할 수 있고 힘이 있다라면 적응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부적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적응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여기 지금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이제 만나고 특히 이제 최영득 선생님이 이제 학습 컨설팅, 진학 컨설팅 하시잖아요. 입시 컨설팅. 많은 또 이제 정보들 이렇게 찾으시고 듣고 하시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이유가 결국 대학 입시 자녀가 진학을 좀 잘하게 하시려고 도움 주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 내서 이 더운 날 무더위에 그렇다면 결국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거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내신 성적. 만약에 전사고를 가거나 자사고 공부 잘하는 지역, 그러니까 교육특구라고 하는데 가는 아이가 학교 내신 때문에 부적응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입시 정시로만 간다 했을 때 수능 공부만 쭉 하는 것과 내신을 또 따기 위한 공부가 좀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내신은 석차를 내야 되니까 학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공부를 진짜 많이 준비하고 온 애들이 있다라면 많이 있다라면 거기서 또 이렇게 석차를 내야 되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지겠죠. 내신이라는 게 내는 것들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양이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만약에 그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내신을 잘 낼 수 있는 성적을 잘 받으려면 아이가 그만큼의 학습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선행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내가 관련 학교가 만약에 진짜 뭐 자사고 뭐 공부 잘 많이 준비된 애들 모인 학교 갔는데 덜컹 문제 생기겠죠. 내신 따기도 힘들어하니까 매번 내신 때문에 버벅버벅 대고 결국 수능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내신 암기 할 양이 되게 많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영어만 하더라도 영어 범위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중학교하고 다르게. 근데 내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이 거기에 가. 단어량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독해력도 떨어져. 그럼 공부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모자르겠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아이와 안 돼 있는 아이 차이가 분명히 내신에서 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학교를 적응하고 다니겠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 대학 입시 결과도 좋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래 관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또래 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학교, 뭐 진짜 정시에 개인주의가 확
나만 공부 열심히 잘하면 된다?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뭐 대학 입시 보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학생부 종합이든 수시에 뭐 어떤 팀플하는 거, 어떤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 학교인데 이 아이가 또래 관계에 약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 MBTI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 현재 성격을 좀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외향적이가 아니고 너무나 진짜 내향적인 아이가 있어요. 대인관계 힘들어하고 그게 뭐 자라면서 생긴 성격인지 타고난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심리상담사로 봤을 때는 자라면서 형성된 성격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타고난 성격보다는 외향이든 내향이든. 근데 그렇게 내향적이다. 어머님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이 봤을 때 내성적인 아이들, 잘 어울리지 못한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고등학교, 그 팀플이나 뭐 이런 같이 하는 걸 뭔가 많이 해서 그걸로 대학 입시가 결과 좋은 학교 간다라면 적응하기 어렵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성공한다는 건 대학 진학이에요. 아이 자녀가 원하는 진로에 적절한 전공과 대학을 가는 게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한다라는 건 결국 성공한다는 거로 가셔야지 뭐 견디고 버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뭐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데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부모님이 좀 찾아주세요. 그걸 아이한테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최영도 원장님이나 이런 이렇게 뭐 수많은 이렇게 입시 데이터들 관련된 데이터들은 유튜브든지 아니면 많이 노출돼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최영도 원장님도 가끔 한 번씩 이게 매번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정보들 쭉 좀 찾아보시고 아이가 진학할 만한 학교의 그 고등학교의 어떤 성향들 분위기를 좀 아시고 아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입시 전략하고 맞는지도. 그게 뭐 학생부 종합이지, 학생부 교과든지, 아니면 진짜 누구 말대로 정시로만 갈 건지를 아시고 객관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 학교 진학해야지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적응한다는 거 성격, 인지정서 행동을 제가 이제 보통 심리에서 인지정서 행동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좀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정서도 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낀 아이들, 행동도 좀 약간 외향적인 아이들이 적응적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응적이에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죠. 회복 탄력성 있다, 적응적이다. 결국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것도 약간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MBTI 성향의 T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약간 시니컬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회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거 한번 이렇게 하면 약간 부정적인 사고에 막 휩쓸리다 보면 안 좋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성격에 대해서. 자녀 성격은 심리상담사든지 임상심리사든지 이렇게 멋진 성격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알 수는 있죠. 근데 정서 상태를 보는 거나 어떤 성격의 어떤 것들을 보긴 하는데 가장 잘하는 건 부모님이셔야 돼요. 자녀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평생 보호하셨잖아요. 평생. 어쩌면 태어난 그 순간의 아이의 어떤 기질적인 것도 부모님이 기억하시고 보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기질에 대해서 잘할 수 없거든요. 심리상담사든지 임상심리사든지 검사가 기질 검사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엄마가 아실 거예요.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는. 그 기질이 어떻게 성격을 형성시켰는지도 어머니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에 대해서 적응적일 수 있을까 아이가 어머니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학습 능력. 자, 이런 얘기해요. 선행이 좋다 나쁘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문과 출신이고요. 그래서 나름 좋다는 스카이 대학 갔는데 제가 문과 출신의 영어, 국어만 볼게요. 이게 선행이 과연 뭐가 있는 건가? 이따 후반에도 적어놨는데 자, 문해력이라는 게 선행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책을 많이 읽어서 만약에 또래 아이들보다 문해력이 높다면 이건 선행인가 아닌가? 자, 영어도 결국은 제가 이전에 막 학원하고 뭐 이렇게 볼 때 결국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이 단어량이 많아지면 확 영어 점수 잘 나와요. 그럼 이것도 선행이 있는 건가? 물론 외국 대학 가는 거 말고 한국에서 시험만 본다라고 했을 때 영어만 봤을 때 결국 독해력이라는 거, 문해력이라는 게 뛰어난 아이들이 점수는 잘 나와요. 결국에는. 그럼 이게 선행인 건가? 아니면 요즘 말하는 뭐 독서교육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어떤 것들 그냥 아이가 책을 너무 잘 읽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들이
어떤 뭐 토론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럼 그런 아이들이 문해력이 좋을 거고 문해력이 좋다라면 국어든 영어든 어느 정도는 상당히 강점으로 갖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선행으로 봐야 되나 아닌가? 학습 능력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중학교 성적이 어느 지역의 중학교 성적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그건 객관적인 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이제 뭐 이런 최영도 원장님 같이 이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료가 있거든요. 데이터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학습 격차 다 다르고. 그럼 내가 자녀가 있는 지역의 학습 수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성적이 과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는 진짜 어머님들 객관적으로 좀 데이터를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자사고나 전사고나 특목고든지 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잘 모르고 가는 경우 부적응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